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볼 기업, 바로 부이원텍입니다. 이 머신 비전,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 눈처럼 보고 판단하는 기술, 이걸 기반으로 한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기업 분석 보고서부터 재무 데이터, 최신 뉴스, 시장 분석까지 다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V원텍이라는 회사의 속살, 그리고 또 미래 가능성까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검사 분야에선 이미 뭐랄까, 강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로봇이랑 AI 분야로까지 막 진출하고 있거든요. 탄탄한 본업에다가 미래 성장 동력까지 이렇게 얹으려는 시도인데, 과연 이 전략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어떤 매력과 위험 요인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우선 부이원텍,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2006년에 설립됐고 경기도 성남에 있네요. 직원은 한 100명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주력 사업은 역시 그 머신 비전 기술, 이걸로 디스플레이, 특히 OLED 패널이나 2차 전지의 아주 작은 결함들, 이걸 찾아내는 검사 시스템, 장비 개발하고 제조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머신 비전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계가 카메라 같은 센서로 이미지를 딱 얻어서 그걸 분석해서 판단을 내리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눈하고 뇌가 하는 역할을 기계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V볼텍은 특히 그 LCD나 OLED 패널 표면에 생길 수 있는 아주 미세한 흠집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분이라고 패널 만들 때 눌린 자국 같은 거. 이런 걸 자동으로 또 엄청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 여기서 아주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불량품 골라내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생산 라인 전체의 수율, 그러니까 양품 비율을 확 높이고 최종 제품 품질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제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열쇠인 거죠. 네, 자동화랑 정밀도 향상에는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검사 장비라는 확실한 주력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안 멈추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는 거.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로 가고 있나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주목할 만한데요. 바로 로봇하고 인공지능, AI입니다. 자회사 중에 시스코노 로보틱스라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자율주행 물류 로봇, 그 AMR이라고 하죠. 이걸 개발하고 있어요. 공장이나 물류 창고에서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물건 나르는 로봇요. 그리고 또 with AI라는 자체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걸로 기존 머신 비전 기술에다가 AI를 딱 붙여가지고 검사 성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그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분야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발을 담그고 있어요. 예를 들면 HBM, 그 AI 연산에 꼭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생성할 때 쓰는 초음파 검사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미래 반도체 기판으로 얘기 나오는 유리 기판의 미세 구멍, TGV라고 하죠. 그 TGV 검사 기술 개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좀 선점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특히 그 자회사 시스콜 로보틱스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올해 5월이었죠. 로봇계의 노벨상 이렇게 불릴 정도로 권위 있는 상이 있는데 차페크 어워드에서 기술혁신상을 받았어요. 이게 그냥 상 하나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시스콘의 AML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중요한 증거거든요. 와, 차페크상이요. 대단하네요. 네. 게다가 8월에는 정부에서 AI 기반 스마트 공장, 그러니까 AI 팩토리 구축 지원하는 전문 기업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보면 부이온텍 그룹이 단순한 검사 장비 회사가 아니라 이제 로봇이랑 AI가 합쳐진 첨단 자동화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죠. 네. 기술적인 잠재력이나 미래 비전 이런 건 확실히 매력적인데 근데 또 기업 가치를 보려면 현실적인 실적, 재무 상태 이걸 빼놓을 순 없잖아요.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FN 가이드에서 나온 2024년 12월 결산 기준 예상 데이터 이걸 중심으로 한번 보죠. 일단 매출액 약 818억 원. 전년 대비해서 36.8%나 늘었어요. 성장세는 분명히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이에요.
이게 여전히 한 39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했어요. 적자 폭이 전년보다 1.2% 줄긴 했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익을 못 내고 있다는 건 좀 아쉽죠. 자기자본이익률 ROE도 마이너스 4.75%로 마이너스고 당연히 PER은 산출이 안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매출은 늘었는데 왜 이익은 안 날까? 이걸 좀 파고들어야 하는데요. 우선 재무 건전성 지표부터 보면 유동자산이 한 1,040억 원, 그중에 현금성 자산이 190억 원 정도, 부채 총계는 390억 원이니까 부채 비율은 한 37.5% 수준이네요. 이 정도면 재무 구조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같이 본 다른 자료에서는 그 부채 비율이 한 43.8% 이렇게 올라가서 안정성이 좀 안 좋아졌다 이런 시각도 있었고 심지어 2024년 매출이 FN 가이드 예측이랑 다르게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정보가 좀 엇갈리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런 상반된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V1택이 지금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FN 가이드 예측은 아마 수주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시장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봤을 수 있고요. 다른 분석은 과거 실적 추세나 아니면 신사업 투자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용이 늘어난 거 혹은 특정 자회사 실적이 좀 안 좋은 거 이런 걸 더 크게 봤을 수도 있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매출은 성장하는데 영업 적자가 배속된다. 이건 그 신사업 투자가 아직은 비용만 나가는 단계고 본격적으로 수익을 회수하는 단계까지는 못 갔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맞는데 이 투자가 언제 또 어떻게 실제 이익으로 돌아올지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 이게 현재 V원택이 가진 가장 큰 딜레마고 또 투자자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포인트죠. 실적 쪽은 좀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특정 분야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건 분명 강점인 것 같은데요. 시장 내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점은 정말 대단하죠. 그 LCD하고 OLED 디스플레이 아픈 검사기 있잖아요. 여기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약 64%나 된다고요. 거의 독보적인 일이죠. 그리고 2차 전지 검사 시스템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76%라고 하니까 와, 이 두 분야에서는 확실한 기술적 해자, 이걸 갖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60%, 70%대 점유율이라니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높은 시장 점유율이 그냥 생긴 건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몇 가지 핵심 경쟁력이 있는데요. 첫째는 역시 기술력이죠. 독보적인 기술력. 아까 말씀드린 위드 AI 프로젝트처럼 머신 비전에 AI를 계속 접목하면서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려는 노력.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사업 다각화. 이걸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말고도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영역을 넓혀서 특정 산업이 안 좋아질 때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고요. 셋째는 고객사 요구에 맞춰서 장비를 딱 최적화해주는 능력, 커스터마이징 능력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 시스콘 로보틱스의 AMR 로봇 기술력하고 그 국제 수상 실적,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점유율만 높인 게 아니라 기술 혁신이랑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계속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술력하고 시장 지위는 탄탄해 보이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봤을지 궁금하네요. 뉴스 흐름이나 주가 동향은 좀 어땠나요? 최근 한 3개월 정도? 주요 뉴스를 좀 보니까 몇 가지 키워드가 딱 보여요. 9월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6일 연속으로 순매수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8월에는 로봇 테마가 확 되면서 관련주로 묶여서 주가가 좀 올랐고 또 자회사 시스콘이 AI 팩토리 전문 기업으로 선정된 거 이것도 호재였죠. 그리고 OLED 업황이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랑 미국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BOE를 규제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 나오면서 관련주로 또 부각되기도 했고요. 5월 말에는 시스콘이 그 차팩상 받았다는 소식 딱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치기도 했어요. 종합해보면 로봇, AI, 그리고 OLED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최근 V원택 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 요인,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이나 AI 팩토리 지원 같은 거요.
그리고 또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 산업 관련해서 국내외 정책 변화, 예를 들어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같은 지정학적 이슈도 영향을 미치죠. 둘째는 시장의 관심, 그러니까 테마입니다. 지금 V원택이 2차 전지, OLED, 로봇, AI 이렇게 시장에서 핫한 여러 테마에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테마들이 돌아가면서 주목받을 때마다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셋째는 기술적인 수급 요인인데요. 예를 들어 9월 24일 종가가 5,790원이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인데 거래량은 오히려 좀 줄어드는 모습, 이런 걸 보였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한 5,500원 선이 지지선, 6,000원 선이 단기 저항선, 뭐 이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특정일에 V원택 자체에 대한 뉴스는 없는데 주가가 움직였다. 그러면 이건 아마 OLED 테마 전체가 강세를 보였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수급 영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정책이나 시장 테마 변화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V원택의 사업 내용부터 성장 전략, 재무 상태, 시장 위치, 그리고 최근 이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만약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지,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죠. 투자 관점에서 보면 V원택은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검사 장비 사업, 이거랑 또 성장 잠재력이 아주 높은 로봇 AI 신사업, 이 두 가지 조합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특히 그 자회사 시스콘 로보틱스 기술력이라든지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 이건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현재 적자 상태라는 점, 그리고 신사업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 이건 명확한 한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사업의 성장 스토리가 진짜 현실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전략이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최근에 주가가 테마성으로 좀 급등락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주가가 좀 조정받을 때 분할해서 매수하는 접근, 이게 유효할 수 있고요. 아까 기술적 지지선으로 언급된 5,500원 부근, 거기가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투자에는 항상 기회랑 위험이 같이 있죠. 동전의 양면처럼요. V원택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첫째는 시장 위험입니다. 주력 사업인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둘 다 글로벌 경기, 특히 IT 기기나 전기차 수요 변동에 아주 민감해요. 관련 전방 산업이 안 좋아지면 실적에 바로 타격받을 수밖에 없고 또 경쟁이 심해지면서 단가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항상 있고요. 둘째는 역시 실적 위험이죠. 아까 계속 확인했지만 매출은 늘어도 영업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앞으로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실적 개선 시점이 좀 불확실합니다. 셋째는 정책 의존성. 로봇, AI, 2차 전지 같이 지금 V원택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분야들이 정부 정책 지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만약에 정책 방향이 바뀌거나 지원 규모가 줄어들면 성장성에 좀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나 해외 매출 비중도 있으니까 환율 변동 위험도 고려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테마성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확 올랐던 만큼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나 테마가 식으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조정받을 가능성, 이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미래의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매력적인데 단기적인 실적 개선 여부하고 신사업의 구체적인 성과가 언제쯤 눈에 보일지 이게 좀 불확실하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을 아주 면밀하게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V원택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V원택은 머신 비전 기술 기반의 디스플레이 및 2차 전지 검사 장비 시장에서 아주 높은 점유율을 가진 강자다. 둘째, 로봇과 AI라는 유망한 신사업 분야로 적극적으로 확장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다. 셋째, 높은 시장 점유율과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력이 이 회사의 분명한 강점이다. 하지만 넷째,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재무 데이터에 대해서도 좀 상반된 시각이 있어서 실적이나 재무적인 불확실성이 있다. 다섯째, 정부 정책이나 시장 테마 변화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변동성이 꽤 높다는 점, 이것도 확인했고요.
V1텍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정밀기기 제조업체로서의 강점 위에 로봇과 AI라는 미래 기술을 성공적으로 잘 붙여서 새로운 차원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이나 시장에서의 위치는 분명히 긍정적인데 결국 이 잠재력을 실제 수익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바꾸고 또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느냐, 이게 앞으로 기업 가치를 결정할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결국 이 기업의 미래는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라는 어떻게 보면 동시에 잡기 참 어려운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잡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V원텍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V원텍 같은 검사 장비 기업의 역할이 단순히 분량 검출, 이걸 넘어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쌓인 검사 데이터를 분석해서 생산 공정 자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적화 방안까지 제안하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공정 컨설턴트 역할까지 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